김진실님, 모유 끊겨도 다시 돌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모유는 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유를 시작하고 피부에 자극이 있으면은 보통은 한 2, 3주 정도면 다시 분비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그럴 때 쓰는 도구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유두를 물리면 또 안 물어주는 아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된 젖병을 매달아서 얇은 호스로 유두 쪽에다가 붙여놓고서 그리고 아기한테 물리면 먹는 거는 분유지만 빨기는 계속 빠니까 그래서 엄마의 피부 자극을 통해서 다시 유즙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 일 중에 하나가 입양아 모유 수유가 예전에 그 법으로 정해진 나라들도 있었어요. 입양아들을 자꾸 이제 학대하거나 그러니까는 입양아가 아직 신생아기일 때 만약에 입양을 하면은 반드시 그 엄마는 2달 이상 아기한테 모유 수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법으로 정한 나라도 있었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끊었다가 다시 먹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유 보관 문제 아까 있었어요. 네네. 네. 새벽맘님이었나? 네. 양주 행복이맘님이 해주셨네요. 음. 네. 모유 먹고 남은 거, 그 네. 유축해 놓은 거겠죠, 보통? 네네네. 유축해서 먹던 거를 내려놨을 때 다시 먹어도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분유도 안 되지만 모유도 안 돼.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아, 먹일 때 젖병으로 혹시 덜어서 먹일 때 이렇게 하나에다 가득 담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나눠서 먹기 시작을 하시면 그러면은 안 먹었던 모유는 다시 먹을 수 있지만 이미 이불된 모유는 다시 먹이시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세요. 네. 질문 하나 더 받아볼게요. 초유 관련된 질문. 네. 초유 관련된 질문이 있어요. 초유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아까 백신 얘기는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 현상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2010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그쵸. 한번 네. 또 그랬고, 그다음에 2015년에 메르스 때문에 그랬고, 이제 2020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런 바이러스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초유랍니다. 그러니까 아,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을 아기한테 해주는 거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기가 100세까지 살 만한 면역력을 이제 첫 단추를 껴주는 게 초유니까 엄마에게 그런 능력이 되신다면 저는 당연히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유 마사지를 계속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아까 못 봤었어요. 아까 뭘 빼먹었나를 찾다가 아까 단유 마사지였거든요. 네네. 자, 단유 마사지에 대해서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은 단유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그 엄마들이 많이들 받는 마사지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업체에서도 권유를 하세요. 그래서 그 단유 마사지를 받는 거를 제가 뭐 어떻게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접근하지 못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권하고 싶은 건 항상 2달 정도 미리 아기한테 설명해 주세요. 엄마가 미리 2달 정도 전에 모유 안 돼. 모유 안 돼. 찌찌 우리가 찌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찌찌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부터 바로 끊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1회씩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8주 동안 주당 1회씩 줄여서 8번에서 7번, 7번에서 6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줄여서 마지막 주가 되면 주당 1번 정도만 수유를 하는 한 주가 있을 거예요. 그때 아기와 잘 설명하시는데 보통 이때 아기가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모유 안 돼. 이러면 아기들이요 엄청 섭섭해하면서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엄마가 단유를 하시게 되면 엄마의 유두나 엄마의 유방에도 문제가 덜하고 아기도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급하게 넘어갔나 봐요. 초유가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초유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색깔. 네, 색깔 한번 진하죠? 오렌지 네. 주스 색깔이죠. 색깔이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럼요. 아주 밝은 노란색에서부터 진한 오렌지 주스 색깔까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내 모유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의심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어떤 색깔이 나와도 맞아요. 그냥 괜찮다? 맞아요. 네, 사람마다 알겠습니다. 다르다요. 그리고 네. 초유가 나오는 기간이 일주일. 긴가? 일주일. 네네. 일주일 일주일까지를 동안이 초유라고 초유라고 하고요. 보통 아. 일주일째 되면은 유방이 더 크고 무거워지잖아요. 우리가 이걸 전몸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몸살이라는 것보다는 전량이 확 느는 시기가 보통 일주일 전후로 느는데요. 이때를 성숙류라고 표현을 해요. 일단 색깔의 노란기가 싹 빠지고요. 흰색으로 바뀌면서 보통 밥숟가락 하나, 2개 정도의 양이 야구르트 한 병의 양으로 바뀌는 시기가 보통 일주일 전후예요.
네, 그래서 색깔도 달라지고 양도 달라지기 때문에 유방이 더 크고 무거워지는 것은 그런 많은 양을 분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주일까지의 초유는 꼭 먹이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반드시 직접 아기를 옆에다 두셔야, 그래야 아기가 배고파하는 신호를 알 수 있어요. 보통 아기들이 이렇게 입을 이렇게 닫아가 이렇게 한다든지 몸을 이렇게 약간 뒤척일 때, 한쪽 몸을 이렇게 뒤척일 때가 아기들이 배고파할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때 이런 신호를 엄마가 쉽게 알아차리기에는 회복이 아직 덜 된 상태라서 어렵지만 직접 수유를 하시는 것이 초유를 한 방울이라도 더 먹일 수 있는 방법이라, 그래서 옆에다 놓고 수유 연습을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어렵네. 그래도 엄마는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 해내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오늘 정말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참젓, 물젓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저도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의미 있는 단어인가요? 아,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전유와 후유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보통의 모유가 나오면 한 6분에서 7분 정도까지는 쌀뜨물 색깔의 맑은 젖이 나오고요. 7분이 지나가야 보통 그 우유하고 비슷한 진한 흰색의 모유가 나와요. 그래서 엄마가 전량이 많거나 또는 아기가 잠이 많으면 앞에 쌀뜨물 색깔의 전유만 많이 먹고 후유를 못 먹으면 체중도 잘 늘지 않지만 전유에 소화 효소가 많아서 아기가 좀 똥을 묽게 싸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기가 잠이 많아서 그러는 거면 젖을 좀 짜내다가 먹이시면 되고요. 전 양이 많아도 먹이고 나서 짜지 마시고 먹기 전에 짜내고 그 색깔이 쌀뜨물 색깔에서 흰 우유 색깔로 바뀌었을 때 수유를 시작하시면 네, 그러면은 이 참전 물전 얘기가 사라질 겁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네,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저도 이런 전문적인 설명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벌써 십몇 년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직접 엄마들을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교육이 다 이제 사라진 상태라 맞아요. 네, 저는 이제 보건소에 만날 수 있어서 그동안 좋았는데 이제 보건소 강의도 못하게 돼서 엄마들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여기서 아마도 차마 못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 먹는 거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네. 아까 입만 적시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막상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쵸. 일단 자, 고팠기 오늘 질렀다. 음. 얼마나 하시면 될까요? 저는 그냥 그 음주운전 가능한 양으로 권하고 싶은데, 원래는 사실은 한 잔이 음주운전 그쵸. 한 잔만 먹어도 운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그거보다 조금 더 한다면 두 잔까지 네, 그렇게 달리시는 거를 권하는데, 보통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사라지는데 보통 3일 정도가 걸려요. 여자들은, 특히 아기 임신하는 여자들은 출산 후에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지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완전히 알코올이 사라진 다음에 수유를 하실 수는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할 정도로 양을 드시면은 그거는 엄마한테나 아기한테 조금 안 좋으니까 예, 그거를 감안하셔서 일단 뭐 한 잔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뭐 두 잔, 세 잔 정도까지 기분 내시고, 그리고 한나절 이상은 좀 수유를 피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엄마가 그런 걸 먹으면 애기들이 또 수유를 더 찾아요. 엄마 젖을. 맙소사. 그러니까 이거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술을 먹으면 젖이 더 돌아. 그러니까 엄마가 또 그거를 또 안 하면 뭉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먹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론과 현실이 다른 게 애가 더 찾아요. 그래서 인간이 막걸리 먹이라는 말 둘이 한나절을 자버리는 거야. 한 잔씩 먹고 그냥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그 맛을 보면은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예,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아기랑 네. 좀 떨어져 있어야, 그래야 젖이 좀 덜 돌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나 오늘 하루만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좀 도와줘. 이렇게 해가지고 한나절 동안 아기를 조금 피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아기한테 덜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 핵심은 아기한테 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이거 제가 여쭤봐도 되나요? 산전 마사지 모유수 도우는데 의미가
산전 있다고 마사지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산전의 마사지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가르쳐 드린 한몰이나 그 유두가 조금 납작할 때 하는 방법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서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굴려주는 거. 요게 이제 산전에 하시면은 엄마 스스로 하는 아주 좋은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많은 엄마들이 이제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비누나 이런 그 비누 수건 같은 거를 유두를 닦아주시는데 절대로 수유하는 동안에는 유두에는요 아무것도 대지 말아야 돼요. 흐르는 물 외에는. 그래서 엄마가 유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아기한테 좋을 것 같지만 유두 상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두는 그냥 물로만 닦고 다른 거는 대지 마시고요. 아기가 수유한 직후에는 한 15분에서 10분 정도를 오픈해 갖고 공기로 말려주시면 유두가 상처가 나거나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물어볼 게 아니 아까 좀 바로바로 질문 좀 주시지 이제 와서 질문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젠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부탁드려야 되는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네. 자, 질문 여기까지 받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 하시다가 정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는 장담 못하겠고 살짝 제가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가끔 진짜 내가 막혔다 그러실 때는 저희 카페에 질문 올려주시는 걸로 네, 저희가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저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마들 고생하시지만 좋은 날이 꼭 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